봅시다. 10번 그때 좀 하다 말았지. 자, 앞에 해석은 좀 빠르게 해볼게. 준비됐죠? 자, while genetic advancements are often reported as environmentally dependent or modest in effect size in academic publications, these are often translated to the public in deterministic language through the media. 자, 유전적 발전이 종종 보도된다. 뭐로써요? As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또는 modest, 별거 없는,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in effect size, 영향력 크기, 결과에 있어서 크기에는 보잘것없거나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어디서? 학술지에서는. 근데 그런 반면에 these는 제죠. are often translated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는 뭐로 변환이 된다? 뭐로 번역이 된다? indeterministic. 뭔가 단정적인 어조로 변환이 된다, 번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대중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뭐 혈액형 A형은 어떤데, B형은 어떤데 이런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through the media, 뭐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 sociologists of genetics argue that media portrayals of genetic influences on health have increased considerably over time. 자, 유전학의 사회학자들은 argue, 주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media portrayals, 미디어가 묘사하는 것. 미디어의 묘사는 뭐에 대한? genetic influences on health. 건강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는, 미디어 또 나왔죠. 미디어의 묘사는 뭐 했다? increased considerably,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유전학에 대해서 다루는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becoming, 뭐 되면서? becoming part of the public discourses. 분사구문이죠. 성현아, 분사구문 복습하면서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해석하라고? 기억나? 뒤에 정원이 도와줘. 뭐야? 뭐뭐 하면서. 그래서 되면서 part of the public discourse. 대중들의 담론이 되면서. 알겠죠? 그리고 분사구문 뒤에 나와서 콤마 치고 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보통 뭐? 여기서는 인과관계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저렇게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대중들의 담론이 됐대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선행사 연마잖아. 그러니까 괜히 뒤로 가서 막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중들의 담론을 통해 개개인들은, 즉 대중들은 understand symptoms, 증상을 이해하고 make help-seeking decisions, 도움을 청하는 의사결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의사한테 간다는 얘기겠죠. 뭐. 그 다음에 inform views, 그리고 견해를 형성한다. 근데 뭐의 견해? people with particular traits or conditions. 아까 듣기 16번에서 내가 컨디션 조건이라 했죠. 근데 여기 사람들 있지. 사람하고 뭔가 건강에 관련된 거면 컨디션 너네 일단 질병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조건 아니야, 질병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특질이나 어떤 자질이나 질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탈모 예시를 들었잖아. 아빠 할아버지 탈모, 그럼 나도 탈모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생각한다고 보면 돼. 자, the media is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bout genetic advances and their applications, but it does not provide a neutral discourse. 미디어 또 나왔죠? 미디어 3연타야. 자, 미디어는 주 원천이다. 정보의 주 원천이래요. 뭐에 대해서? About genetic advances. 유전적 진보, 유전적 발전과 그들의 적용에 대해서 주 원천이랍니다. Primary source. 알겠죠? 근데 하지만 it does not provide a neutral discourse. neutral 무슨 뜻? 너네 아빠 차 보면 PRND 돼 있지? 이 N이 neutral이라는 뜻이야. 차 중립으로 놓는다고 해. 엔진이 꺼져. N에다 놓으면. 그래서 중립적인,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딱 가운데를 neutral이라고 그래. 알겠지? natural 아니야. 그래서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정이죠. 부정 뒤집으면 끝나겠네. 그지? 그러면은 중립적인 담론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점이겠죠, 이거.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뒤집으면 필자의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미디어가. 그래서 미디어랑 중립적이지 않다가 들어가야 지문의 답인 거야. 자, 그러면 rather 무슨 뜻? 이것도 했죠? 바로 안 나와. V체크했죠? 왜죠? 얘가 뜻이 뭐니까? 다음 주에 기스 테스트 한번 본다 이러면 알겠지? rather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뭐야 앞에랑 뒤집히겠지. 그래서 중립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information is selectively included or ignored 정보가 선택적으로 포함되거나 무시되고요. And scientific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genetic discoveries are often inaccurate or overstated. 부정확하거나 overstated 과장된다. 무시된다. 다 부정이죠. 이거 다 뒤집으면 답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inaccurate, overstated, ignored 다 equal 뭐야? not neutral.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구문독해 해봅시다. This genetic optimism 저 optimism 저거 하나 때문에 1번은 친구도 있을 거라고. 자 이러한 유전적 낙관주의는 has influenced public opinion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끼쳤대. 긍정적인 낙관주의가. And research suggests. 자, suggest 무슨 뜻이야? 제안하다 하지 마. 제발 알겠지? suggest 제안하다라고 하면 전에 또 그러면 왜 외워야 돼? 뒤에 암시하다로 또 외워야 된단 말이야.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넌지시 드러내다야. 그래서 여기 화작하시는 분들 저거 화법에서 나와.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뭐야? 완곡. 완곡은 말 그대로 완만하게 꺾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누가 대놓고 누구한테 못생겼다 이러면 기분 좋아? 당연히 안 좋겠지. 그거 이제 돌려서 표현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안 좋은 얘기를 예를 들어 입사 지원했는데 거부하는 거 있지.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그래서 뭐라고 써? 님 불합격이요. 크크 이렇게 쓰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랑 이번에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완곡이야. 화작하시는 분들 기억해 알겠죠? 거기 완곡 자주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suggest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너 빨리 공부해 이런 게 아니라 아 성적이 이따위네 공부하는 게 좀 어떨까? 라고 하는 게 suggest야.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suggest는 그냥 넌지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뒤에 쭉 가다 보면 should가 나올 거라고요. should가 뜻이 뭐야? 뭐만 해야 한다 하지 마 제발. 그 조동사 should는 이게 원래 shall이라는 게 과거형이 됐다라잖아. 니네 shall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shall이 하느님의 생각이라는 뜻이야. 기독교적 세계관에 들어가 있어. 영어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shall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 내리는 명령이고 하느님이 내리는 의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봤을 때 맞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should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마땅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should라는 뜻 자체가 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야.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성현이가 오늘도 몸살 때문에 막 죽을라 그래. 근데 수업 1시간 남았어. 근데 내가 죽을라는데 어떡해. 성현아 좀 집에 가는 게 어때? 할 때 하는 게 should야. You should go home. 여기서 너 무조건 집에 가야 돼가 아니라 아픈 사람은 집에 가서 마땅히 쉬는 게 맞지 라고 할 때 쓰는 게 should라고요. 알겠죠? 그게 얘네는 should에 다 응축돼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너 그냥 집에 좀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길게 표현해야 거 영어는 개꿀이죠. should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should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를 쓸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should가 뭐뭐 하도록 제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should가 없어. should가 없으면 그냥 뭐야? 뭐뭐 하는 게 좋다, 제한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그대로 쓰면 돼. 그냥 should 없이 동사가 나오면 그냥 뭐뭐라고 암시하다? 그냥 드러내다라 하자. 뭐 암시하다 해도 돼요. 암시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suggest는 얘들아 니네 이렇게 연구 자료 나올 때 많이 나와.
연구 자료에서 딥다 자주 나오거든. 서제스트. 왜 그러냐면 이번에 1등급이 12% 나왔잖아. 근데 일산 지역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불과 1등급은 4%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 근데 대치동은 80%가 1등급이라더라. 이러면 이제 니네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서울과 경기권의 학력 격차가 심해졌구나 라는 걸 저 자료로 추론할 수 있지. 그렇게 추론해서 보여준 게 써졌을 때. 알겠죠? 대놓고는 드러나진 않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아, 일산이랑 학력 격차가 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suggest. 그래서 리서치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거 아시라고 구문부터 끌어왔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좀 제발 외우지 마. 뭐 암시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애초에 뜻이 뭐야? 그냥 넌지시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연구가 보여준대. 뭐를? 그게 뭐냐면 Ordinary people are largely accepting of genetic explanations for health and behavior.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유전적 설명, 건강과 행동에 대한 유전적 설명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그치, 뭐 언론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가 뭐 몸에 좋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바로 우리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들려가지고 사오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 그냥 인터넷이나 TV에 나오면 다 믿잖아, 솔직히, 그지? 그래서 tend to overestimate.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The hereditability는 유전 가능성이거든. 그래서 of common diseases for biological relatives. 생물학적 친척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흔한 질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론 때문에. 언론이 유난 떨어가지고 유전적으로 낙관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알겠죠?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라 이런 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언론 까는 내용이야. 언론 비판하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 언론을 비판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를 알아내면 성공한 거야. 됐죠? 그래서 다 몇 번이야? 3번. 부정확하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거지. 그래서 이거 요지 문제로 나와서 좀 쉬웠어. 요지 아니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그치? 해석이 좀 빡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용 좀 볼게. 자, 논리전개로 가봅시다. 39쪽. 자, 39쪽을 봅시다. 39쪽 보시면요. 하나씩 정리해볼게. 자, 언론이 뭐 한다? 이 언론, the media.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면 유전적 진보가 언론을 통해 단정적으로 비추어짐. 알겠죠? 이 단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적 뉘앙스였다고. 뉘앙스는 속뜻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쭉 읽고 올라와서 디터미니스틱을 봤을 때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독해에 성공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야. 별거 없는데, 시덥지 않은데. 알겠죠?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도 볼게.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 잡고 하는 이유가 계속 같은 얘기인지 보려고 하는 거야. (1번의) 네모도 미디어였는데 (2번의) 네모도 뭡니까? 미디어 포트레이얼이죠. 그래서 얘가 have increased considerably.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의 내용은 미디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걸 이 increased에서도 볼 수 있죠. 이게 동그라미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의 주요 원천이 된다.
그래서 결국 3번도 2번이랑 같은 얘기죠. 나는 흐름 파악이 뭐라 했어? 같은지 다른지 보겠다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 3번도 미디어가 대중의 정보 주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환됩니다. 역류하죠. But not provide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4번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정말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은 대립구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 지문은 너네 위에 지문 유형에 비판대조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비판대조는 보통 어떨 때? 뒤집힐 때. 뒤집히는 걸 볼 때 비판대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하지만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잘 봐. 미디어 계속 키워드 잡고 계속 내려왔지. 근데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엎어졌죠. 여기가 세모됐죠. 그런 다음에 rather 그렇다기보다 information은 무시되고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5번이라고 해볼게. 성현아, 이거 V 체크했지만 4번, 5번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V는 얘 V 다시 엎였다는 게 아니라 얘네 두 개 합쳐서 위랑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5번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미디어의 정보가 다 그냥 부정적이라고 너네가 하나로 통합시키면 돼. 굳이 뭐 무시되고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다 부정이잖아. 그치? 부정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부정어 뒤집기 하면 되겠네. 뒤집기 하면 이게 바로 뭐야? 필자의 생각이겠죠. 그치? 부정어 뒤집기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거 연습 많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genetic optimism 때문에 여기가 뭐야? 선지 1번 함정이죠. 이거 조심해. 얘들아, 유전적 낙관주의를 유전학자가 한 거야? 아니죠. 미디어가 유전적 낙관주의야. 누가 아니라? 저거 거시기 뭐야? 유전학자가 아니라. 다 썼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너가 제네릭 optimism만 보고 그냥 거품 물고 선지 1번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 요지든 뭐든 그냥 영어에서 특히 요지 주제 제목은 있잖아. 너네 선지를 먼저 읽을 거 아니야? 선지 잘 보면요, 교묘하게 꼬아 인과관계를. 1번 보면 만약에 거기 유전학자가 아니라 미디어라고 했으면 답 1번도 맞아. 거기에 만약에 선지 1번에 미디어의 편견과 낙관주의는 유전학의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라고 했다 치자. 그럼 그것도 답이야. 근데 평가원 씨도 지금 뭐라 해놨어? 유전학자가 아니라 미디어가 아니라 유전학자들이라 해서 키워드 교묘하게 꼰 거 봐. 보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했어? 너네 그 교묘함에 싹 낚이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단어로만 대충 이미지 비벼서 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키워드 끌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내가 네모로 다 쳐놨잖아. 알겠지? 미디어가 이렇게. 알겠지? 계속 끌고 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미디어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야 답이야. 알겠죠? 너네 지금 이거 한 거 영어 한 건데 국어 한 거야 지금. 너네 국어 비문학 해준 거야 내가 지금. 국어 비문학도 똑같아. 너네가 흐름을 놓치잖아? 그럼 특히 인문학, 사회학 가면은 견해 두 개로 나눠서 주는 경우 있어.
2018학년도 수학 시험, 수능 시험일 거야. 거기 정답률 말도 안 되게 되게 어렵게 나오는 질문 있거든. 그거 보면 특히 이런 거 흐름을 잘 못 잡으면 못 읽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내가 끝까지 다 읽었는데 나 지금 뭐 읽었지? 라고 생각이 드는다면 하지마. 비문학을 읽는데 읽었어 실컷. 근데 뭐 표시도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글을 읽었는데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비문학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문학해. 문학. 왜 개꿀 놔두고 비문학 가서 개고생하시냐고요. 문학 다 맞으면서 비문학만 틀리면 내가 인정하는데 그런 케이스 우리 반에 없어. 알겠죠? 화작, 언매, 그 다음에 문학 이것만 해 일단. 어차피 우리 시간 많잖아. 아직 290며칠이나 남았어. 알겠지? 비문학 100일 이후에 해도 돼. 왜? 내가 지금 비문학 해주잖아. 키워드 잡기 이거 그냥 영화에서 연습하다가 자연스럽게 비문학 가. 근데 만약에 니네가 그때 비문학 갈라 했는데 문학이 완성돼 있어. 화작 원매가 완벽해. 그러면 무조건 1등급이야. 내가 장담할게. 근데 니들이 그렇게 안 해. 문학 하랬더니 이상한 거 하고 있고 마달 풀고 있고 막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문학 쪽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요. 뭐 하시냐면요. 고전시가 달달달달 외워 그냥. 그건 할만하지. 그냥 고전시가 외워 그냥. 송미인국이었나? 이번 수능? 그거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국어 문학은 EBS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줄게. 너네 내가 저번 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너네 EBS 직접 연계 폐지됐대. 그러니까 그대로 내는 거 없어졌어 영어. EBS 왜 더 하지 말라는지 알겠지? 우리는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EBS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인용하는 문제 폐지했답니다. 이번 올해부터. 그러니까 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문학은 사셔서 뭐 하시냐면 고전시가 거기에 수록된 거 그냥 다 외워버려. 알겠죠? 왜 외우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수능 공부할 때 외우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고전시간 외우라 했을까? 고전시간은 고여있잖아. 더 생산이 안 돼.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 어떻게 한다 했어 내가 저번에. 걔네 그냥 제목 보고 바로 문제로 가버린다 했지. 걔네가 비문학을 너네보다 똑똑해서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걔네 문학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풀어서 그래. 막 10분 만에 다 끝내버리고. 왜 그래? 그게 왜 그런 거야? 문학작품 다 외워서 그래. 그러니까 문학은 외워 그냥. 현대시 빼고 고전소설, 고전시각 중심으로 해서 다 외워버려. 왜? 해석이 비슷비슷해. 고전시간은 쓰는 게 그놈이야. 왜? 그거 쓴 사람 다 양반이거든. 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비문학 여기서 했으니까 제발 보고 와서 비문학 하지 말겠죠? 애매하게 공부하면 점수 애매하게 나온다. 그거 명심해라. 제대로 하려면 하나씩 파면서 해. 알겠지? 형이 알겠어? 뭐 하지 말라고? 아니 뭐 하지 말라고. 고전시는 하라고 했잖아. 비문학 하지 말겠죠? 믿고 해. 내가 보장해줄게. 11번 안 풀었죠? 11번 지금 한 1분 들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성강이나 한번 읽어보고.
플러스 형식. 답의 정도 표시해야죠. 어디 부분 했는지. 이게 다른 거야? 그런 거 같지? (15초) 더 드릴게요. 그만. 원래 난 이렇게 시간 제곱 타임 리밋 걸어놓고 풀라는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니네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해본 건데, 이 시험은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6월에 본 건데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12개 요지 문제에서 제일 길어. 니네 다음 장 넘겨보면 알겠지만 제일 길어. 지금 가장 길어. 그러니까 근데 답의 근거 어디 있는지 알아? 맨 끝 문장이야. 그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정말 절대적 의도는 뭐야? 니네 시간을 야금야금 뺏어 먹겠다.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지 문제에서 시간을 뺏는 거의 가장 맥시멈은 이 문제다. 이 문제보다 더 길 수 없어. 그리고 21번부터 24번 사이에 한 문제만 길게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요지처럼 얘네가 길게 나오면 개꿀이죠. 왜? 정답률 이거 93%일걸? 개쉽죠? 그냥 마지막 문장 제대로만 읽으면 답을 5번 할 건데, 만약에 너네가 성급하게 빨리 풀려고 하면 답을 1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나 있을 거야. 답 1번 한 사람 손 없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왜 높았냐?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드립다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쉬워. 근데 교수님의 절대적 의도 뭐라고? 너네 여기 내가 지금 3분 줬거든? 근데 만약에 3분 줬는데도 답을 맞긴 못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나는 여기서 시간을 좀 오질나게 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6월 평가원 때.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니네가 복습을 해서 빠르게 하면 돼. 알겠죠? 빨리 풀면 어떻게 된다고? 빨리 틀린다고. 제발 빨리 풀지 마. 성급한 거랑 신속한 거랑은 달라. 알겠어? 내가 왜 이 문제를 너네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풀 수 있을까? 압도적으로 빨리 읽고. 너네보다 내가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라고요. 저 수능 성적 공개했잖아요. 고3 거. 그죠? 원수의 100분이 합쳐서 238점. 상위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이었다고. 그냥 너네랑 비슷해. 엇비슷해. 수학은 처음에 7등급으로 시작했어. 멍청하다고요. 근데 너네보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영어 강사니까요. 그냥 단지 그거밖에 없어. 영어를 맨날 드립다 보니까. 그러니까 빠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학습의 포인트를 여기다 두셔야죠. 박스 10개 다 체크하면, 모든 지문을, 모든 우선순위 중상을 박스 10번 체크하면 영어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는 얘기 너네 입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진짜 보장할게. 5년간 임상실험 한 거야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다 성공했었으니까 선배들. 너네도 그냥 읽으면 돼. 영어는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지 마셔야 돼. 우리 1단계 미션은. 알겠죠? 이거 그래서 다 몇 번? 5번이야. 알겠죠?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애도 나오고. 그리고 음악이 3, 4, 5만 겹치고 1, 2는 안 겹치네. 그죠? 1, 2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음악이나 애 나오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요놈은 이거는 다 읽지 않고 일단 앞에서는 구문독해랑 답의 근거만 찾고 넘어갈게. 여기서 다 읽을게. 알겠죠? 잘 봐. 이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구문독해야. 그러니까 구문독해도 안 어려웠어. 진짜 순전히 내 시간 뺏은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영어로 된 고등학생 교과서에서 발췌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되게 쉬워서. 자, 이거 다 봐봐. 요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경험은 provide,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음악적 경험이 근데 그 경험은 쟤네가 갖고 있는데 쟤네는 누구야? A가? A 누구게? experience 쓸 일은 없잖아 그지? 말이 안 되죠 그럼 요 놈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경험이라는 거야. 애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경험은 줍니다. 기회를 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할 게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좀 설명해 볼게. 아 이거 하면 끝날라나? 끝나갔네. 자, 얘들아 부정사 있죠? 부정사 안 정해졌다는 말이야. 부정사가 뭘까? 부정사에 두 개 있어, 두 개. 동사 원형. 그래서 원형 부정사로 돼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부정사입니다. 알겠죠? 부정사를 혹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라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나는 투부정사를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로 배웠다 손. 원형? 뭘로 배웠어? 투부정사 뭔데? 기억이 안 나서 안 되는 거야? 뭔지도 모른다. 무의 상태다. 상민아 뭐라고 배웠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니네 보통 이렇게 할 텐데 용법에 따라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여서 그래서 품사가 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배울 텐데 영어는요 애초에 품사가 안 정해진 단어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뭐 exercise 운동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명사 보면 운동이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영어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건 사실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건데 부정사에 대한 유래는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서 잘 보면 이 부정사랑 친척이 있어. 그게 누구야? 니네가 소위 얘기하는 그 준동사라고 하면서 배운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부정사랑 분사랑 동명사야. 알겠죠? 얘네 뿌리가 어디야? 얘네 아빠가 누굴까? 얘네 아빠는 동사야 동사. 엄매하는 사람 손. 엄매. 용언의 활용 있지? 우리나라 말에 용언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 정혁이도 해? 용언의 활용 알아? 몰라? 인강 빨리 들어. 너 알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엄매 무슨 자신감으로 선택한 거야? 뭔 깡이야 대체? 인강 빨리 들어. 용언의 활용이란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의 용언의 활용은 영어에서 동사가 부정사, 분사, 동명사 확정된 건 똑같아. 예를 들면 동명사가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말에서도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품사를 전용한다고 그래. 품사를 바꾼다고. 그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품사를 바꿔가지고 동사로 쓰던 거를 명사, 뭐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있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니네가 그 준동사라고 배웠을 거야. 동사의 준하나 동사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이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건데 그래서 준동사 어쨌든 뿌리가 누구야? 동사죠. 얘들아 동사에서 뿌리를 갖고 와.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성이 김씨지. 그래서 너네 아버지 쪽 가족 다 김씨지. 친척들. 그지? 왜? 다 김씨라는 뿌리에서 쭉 오니까 우리가 다 김씨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봅시다. 이 세 놈 있지?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동사로서의 속성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당연히 가져야겠죠. 내가 이해돼? 이 세 개는 동사로서의 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동사로서의 속성을 유지한 채 동사로 쓰이지 않는 것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이해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늘 하나만 볼게. 동사는 무조건 뭐 가져야 돼? 문장에서 그놈의 그 문장을 오형식 떠올려봐. V 하면 앞에 뭐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 주어라는 게요 원래 영어에서는 뭐냐면 동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서브젝트라는 것 자체가 동사, 그러니까 뭐의 밑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뭐의 밑에 있는 거냐면 동사의 영향력 밑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어가 동사를 쓰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셋은 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해? 너네 문법에서 알겠어? 이 의미상조어가 뭐냐면요. 이 투부정사 있지? 투부정사 알다잖아. 아는 거. 언어를 알고 행동을 알고 관습을 알고 전통을 알고 믿음을 알고 가치관을 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 근데 누가 아는 거? 앞에 인마가 아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부정사는 동명사는 분사는 다 뭐 가질 수 있어? 앞에 주어를 가질 수 있어. 왜? 동사에서 뿌리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이 세 개는 뭐 해야 돼?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섞여서 형성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쓸 때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경험은 준대 기회를. 근데 그 기회가 얘네가 아이들이 알도록 해주는 기회. 이렇게 하면 돼. 이 투부정사가 지금 뭐 하냐면 이 기회라는 애 꾸며주고 있어. 뭐뭐를 아는 기회. 알겠죠? 근데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들이 이 하를 아는 기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정확히 해석하면. 얘가 뭐니까?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해돼? 얘네 다 뭐 가질 수 있다고?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고. 오늘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가 주어를 갖는 경우를 본 거야. 왜 투부정사는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동사로서 멀리 떨어져 온 게 굉장히. 성현이 너 육촌 본 적 있어? 나 육촌 본 적 없어. 나도 육촌을 난 본 적이 없거든. 생각보다 여기서 육촌이랑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을 거야. 우리 되게 남남됐죠. 그러니까 육촌이랑 어쨌든 가족이긴 가족이지. 근데 어때?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옅어지죠. 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투부정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동사에 되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너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랑 동명사랑 같다고 배웠을 거야. 예를 들면 맨 앞에 to know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할 때 이 to를 동명사 knowing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아니야. 이거 사실은 왜 다르냐면 둘 다 명사로 쓰인 건데 to know는 동사에 제법 가까워서 그 know라는 동작 자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knowing은 동사에서 엄청 멀어져서 그냥 명사처럼 굳어진 거야. 그래서 지식, 식견이라는 뜻으로 돼. knowing 이래버리면.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 두 개 같이 쓸 수 없어 원래.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knowing 하면 안 돼. 아니 studying 하면 안 돼. 뭐라 해야 돼? For students study, to study라 해야 돼. 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잖아. 근데 학생들의 공부는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공부를 뭔가 명사처럼 붙여버렸어. 동작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 그냥 일컫고 싶어. 그러면 그때 쓴 게 동명사야. 차이 많이 커. 차이가 상당히 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 의미상의 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경험은 그들이 블라블라블라 뒤에를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터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정이랑 상황이 여기 보여? 잘 안 보이지? 너무 보여?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The opportunity to know people through song, dance, and instrument play is a gift to all who work for the well-balance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to the responsible citizens they will one day become. 이게 왜 정답률이 90%가 넘냐면 요거 얘 때문에 그래.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있죠. 균형 잡힌 책임감 있는 성숙한 시민. 이게 그냥 아예 현재 대놓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1대1 대응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쉬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노래, 춤, 그리고 악기 연주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기회는 선물이다. 누구한테? All who work for. 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이라는 거야. Well-balance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균형 잡힌 발달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이라는 거야. 그게 이거 누구한테 선물이라는 거야?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음악이 참 좋은 선물이라는 거야. 애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 시민으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5번이야. 그러면 9번은 11번은 흐름만 좀 잡을게요. 자, 뭘 잡을 거냐, 무슨 흐름을 잡을 거냐면 너네 거기에 보면은 1번이 왜 틀렸어? 선지 보면 균형 잡힌 성장은 맞지. 근데 음악이 없어서 틀린 거야. 음악이 키워드거든. 뮤직이 키워드인데 뮤직이 키워드가 없어. 그래서 1번 탈락이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은 틀렸죠. 다양한 경험이 아니라 음악적 경험이 애들을 균형 잡히도록 성장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1번이 탈락인데 5번에는 사회 문화적으로로 써있잖아. 사회 문화적으로. 문화는 애초에 음악이 문화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화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사회야. 사회. 그럼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들로 한번 쭉 연결해 볼게. 아니나 다를까 뮤직은 소셜이래. 사회적이래. 이게 저기서 초를 쳤죠. 그래서 음악은 사회적인 것이다. 음악은 인간의 예술의 하나의 형태인데 뭔가 사람의 경험과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무조건 음악은 사람이 음악이라는 뜻이죠. 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음악이 뭐래? 사회적이래. 사회라는 건 뭐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걸 소셜이라 하죠. 그거 그대로 다 연결하면 돼. 그래서 이거 혹시 multifaceted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facet은 프랑스에서 온 단어인데 측면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facet. 그래서 발음은 facet이 아니라 facet. facet이라고 해야 돼. 프랑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거 싹 다 뭐야? 사회와 관련된 거지.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고 왜 우더런한테 인사합니까? 그렇게 배웠잖아. 그게 한 대한민국 민족의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가 소셜로 그대로 연결되네. 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집단을 characterize, 특징 짓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고 일본 사람들은 저렇고 나는 사람들의 집단마다의 특징을 짓는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소셜이죠. 그대로 내려오네. 그러니까 music is social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흐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 learn about self and others.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안다는 게 뭡니까? 사회네. 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citizens.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키워드로 흐름 유지하는 거죠. 음악은 사회성, 음악은 사회성, 음악은 사회성. 아, 애들 가르치는데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얘들 다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만 집중해서 잠깐만 들어봐. 솔직히 요지 9번까지 나 박스 체크 7번 안 했다. 솔직해집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은 했어? 했어? 뭐? 뭐라고? 여기 뭐라 하지 않았어? 뭐? 상 그거 7번 체크. 상 7번. 다 했? 안 했어? 왜 뒤늦게 들어? 관심 받고 싶어? 안 한 사람이 80%네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그러면은 한 번 실수는 그렇다 소나 칠 수 있죠. 2번 실수는 어떻습니까? 좀 아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지 10번 오늘 11번까지 했지. 11번까지
우선순위 상 얘들아 다 하지 말라 했어. 상만 알겠죠? 우선순위 상만 체크 몇 번? 7번 무조건 완료해야겠죠? 이제 주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요지 복습할래? 그지? 언제까지 할 거야? 빨리 끝냅시다. 박스 체크 7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 10 교육청 딕테이션 복습은 당분간 자율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니들이 듣고 싶은 만큼 들어. 근데 안 듣는 건 진짜 열받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들어와. 우선순위 뭐만? 상만. 알겠죠? 그리고 요지 12번 주제 5번까지 문제 풀고 해석해와. 알겠죠? 그리고 단어요. 숙제 좀 많죠? 다 해와. 다 검사할 거야 금요일날. 아 그리고 저거 넌패스 성현이, 상민이, 상원이, 민혁이, 예은이, 동혁이, 성강이 너 넌패스. 너 수요일날 얘기해 나랑. 수요일날 옵시다. 안 되는 사람 손. 넌패스 수요일날 안 되는 사람 있어? 예은이 돼? 너도 돼? 내가 수요일날 와. 언제 오는지는 단톡으로 올려줄게. 고생했어. 소정이랑 같이 가? 아, 저기 친해? 가족끼리? 진짜? 그러면은 그럼 이번 주에 그거 못하겠네? 진로상은 못할 수도 있겠네? 금요일에 출발해? 수요일이야? 다음 주에 해야겠네. 알겠어. 그거 잘 보고 고마워. 잘 먹을게. 내가 해보시죠. 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해봐.